제1장 문바이의 빨간 열풍. 13억 인구의 식탁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습니다. 카레의 나라 인도에서 빨간 포장지 하나가 5천년 식문화를 뒤흔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 특파원으로 10년째 이 대륙의 변화를 취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일은 정말 놀라운 혁명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수백만 명이 먹던 전통 음식 대신 작은 빨간 봉지에서 나오는 매운 국물 요리가 새로운 주식이 되고 있다니까요. 바로 한국 라면이 일으키고 있는 기적이에요. 저는 지난달 문바이에서 이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6시 방과 후 학생들이 모이는 작은 상점 앞에서였어요. 16살 학생 아디티아가 친구들과 함께 빨간 포장지를 뜯으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이것만 사달라고 해요. 이 현상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수치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 라면의 인도 내 매출이 2021년 3억 3천만 원에서 2023년 108억 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00%나 급증했거든요. 이는 연간 성장률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문바이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프리아 교수는 이 현상을 문화적 침투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인도 젊은 세대에게 미친 영향이 음식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매운 라면 챌린지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KOREANRAMEN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인도 젊은이들이 올린 수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마치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 작은 빨간 봉지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라면을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에서도 이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상점 주인들의 증언도 놀라워요. 델리의 한 상점 주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제품은 전혀 팔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개씩 팔려나간다고 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인도 식문화의 진짜 변화일까요? 이 작은 빨간 봉지가 어떻게 13억 인구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이야기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의 진짜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제2장 20년 전쟁의 승리자. 2004년 한 한국 식품회사가 인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누구도 이들이 20년 후 424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라 존슨 뉴욕타임스 아시아 특파원으로서 이 놀라운 성공 신화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뉴델리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첸나이, 거대한 공장. 건물 5개가 늘어서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수백만 개의 초코파이와 과자들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이룬 최대 성공 사례 중 하나죠. 공장 관리자 김민수 씨는 초기에 험난했던 여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인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첫 번째로 마주한 적은 바로 인도의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기온에서 초코파이의 마시멜로가 녹아내리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였죠.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마시멜로 원재료를 동물성에서 식물성으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한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은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많은 인도에서 돼지 젤라틴이 들어간 제품은 판매할 수 없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2년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특별한 코팅 기술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인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인도 소비자들의 문화와 기호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초코파이의 경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을 더욱 강화하고 포장지 디자인도 현지 감각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가격 전략도 치밀했어요. 일반 인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했죠. 이는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현지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작년 이 회사의 인도 매출은 2,904억 원에 달했어요. 이는 전체 해외 매출의 33%에 해당하는 수치죠. 특히 초코파이만으로도 8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인도 전국 100만 개가 넘는 소매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델리부터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까지 주요 도시는 물론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제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이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인도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자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한국 기업들이 이 길을 따라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번째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제3장 매운맛의 역습. 한국인도 울고 가는 매운맛이 13억 인도인들의 혀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습니다. 카레와 향신료의 본고장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매운맛이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는 사라 존슨, 이 놀라운 현상의 중심에 서서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6년부터 인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농심이 올해 850만 달러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어요. 그들의 전략은 다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뉴델리 중심가의 대형마트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라면 코너 앞에 몰린 고객들이 빨간 포장지를 들고 진지하게 성분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들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었죠. 농심의 인도 진출 전략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현지 공장을 세우는 대신 기존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 방식을 택했어요. 이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빠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어요. 농심이 주목한 것은 인도인들의 매운맛에 대한 선호도였습니다. 인도 요리의 상당수가 향신료를 사용한 매운맛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인도 요리의 매운맛이 복합적인 향신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한국 라면의 매운맛은 고추의 직접적이고 강렬한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지난달 인도 최대 식품 전시회인 AAHAAR에서 농심이 선보인 신제품은 현지 관람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긴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숟가락을 뜨고 나서 놀라워하며 동시에 중독적인 맛에 빠져들었죠. 농심 관계자는 이 현상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인도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오히려 인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접하면서 이미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매운 라면은 그들이 스크린에서 보던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매운 라면 챌린지 영상들이 인도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누가 더 매운 라면을 잘 먹는지 경쟁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현상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라면은 기존 세대와 자신들을 구별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고 있었어요.
부모 세대가 먹던 전통 음식 대신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것이 일종의 정체성 표현이 된 거죠. 하지만 이 매운맛 혁명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까요? 농심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지 궁금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제사장 오리온의 야심찬 도전. 해외 매출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이 인도를 중국 다음의 핵심 시장으로 선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인도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오리온의 이야기를 저는 사라 존슨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보았어요.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오리온의 현지 공장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과 모양의 초코파이들이 생산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딸기, 망고, 오렌지, 코코넛 맛까지 다양한 플레이버의 제품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리온의 인도 공략 전략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이죠. 특히 망고 맛 초코파이는 인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를 활용한 현지화의 대표 사례였어요. 오리온의 인도 진출에는 특별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릴라이언스 그룹이었어요. 이 협업은 단순한 유통계약을 넘어서는 전략적 제휴였습니다. 릴라이언스의 거대한 유통망과 오리온의 제품 개발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었죠. 공장 관리자는 초기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소비자들의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달고 더 진한 맛을 원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리온은 한국 본사의 연구진과 인도 현지 연구팀이 공동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인도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완성한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코코넛 초코파이는 남인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망고 맛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제품이 되었어요. 특히 딸기 맛은 도시 젊은 층 사이에서 프리미엄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리온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릴라이언스 그룹의 거대한 유통망을 활용한 것이었죠. 릴라이언스는 인도 전역에 수만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오리온 제품들이 대도시는 물론 작은 시골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릴라이언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였어요. 전자상거래와 퀵커머스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오리온 제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리온의 현지화 전략은 제품뿐만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축제인 디왈리와 홀리 시즌에 맞춰 특별 패키지 제품을 출시했고 현지 유명 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한 광고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현재 오리온은 인도 과자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간식 시장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리온이 인도에서 두 번째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이 시장을 뒤흔들게 될까요? 제5장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 한국 식품의 인도 침공이 예상치 못한 적을 깨워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인도 시장을 지배해온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한국 스타일 제품으로 무장하고 맞서고 있어요. 저는 사라 존슨, 이 흥미진진한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네슬레의 대표 브랜드인 MAGGI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인도라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이들이 한국 라면의 붉은 포장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한 제품을 출시한 거예요. 코리안 BBQ VEG 누덜즈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뭄바이의 한 대형마트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MAGGI의 새로운 한국 스타일 제품이 진짜 한국 라면 바로 옆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포장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서 멀리서 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유니레버의 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더욱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한정판 오징어 게임 테마 포장과 함께 대화형 게임을 포함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한 거죠.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인도 로컬 브랜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스로 유명한 VEBA가 프리미엄 인스턴트 라면 브랜드 WOKTOK를 출시하며 한국 매운맛 시장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이들은 프리미엄 글로벌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델리 대학교 경영학과 아르준 교수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은 K-푸드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슈퍼마켓 진열대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노란색과 초록색 포장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빨간색 포장의 매운맛 제품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 라면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진짜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브랜드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20대 대학생 프리아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방 제품들은 맛이 비슷해도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진짜 한국 라면을 먹을 때의 그 특별함이 없어요. 이런 반응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모방 제품들이 오히려 한국 제품의 독특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비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유통망과 마케팅 파워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일 제품을 대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었죠. 이제 인도 식품 시장은 진짜 한국 기업들과 한국 스타일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경쟁이 인도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6장 디지털 혁명의 힘. 클릭 한 번으로 한국 라면이 30분 안에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퀵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이 한국 식품의 인도 정복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사라 존슨, 이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방갈로르의 한 IT 기업에서 근무하는 28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라울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오후 3시 그는 스마트폰으로 앱을 열고 한국 라면 3개를 주문했어요. 정확히 27분 후 배달원이 뜨거운 라면을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죠. 예전에는 이런 제품을 사려면 특별한 수입 식품점까지 가야 했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퀵커머스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주문 후 30분 안에 배달되는 즉시 배달 서비스가 한국 식품을 일상적인 선택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대도시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라면이 간편한 점심 메뉴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라면의 온라인 주문량이 지난 2년간 무려 500%나 증가했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에 주문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구매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으로 한두 개씩 시도해보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박스 단위로 대량 주문하고 있었어요. 한국 라면이 특별한 간식에서 일상적인 식사로 자리바꿈한 것이죠. 뭄바이의 한 퀵커머스 창고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한편에 한국 라면만을 위한 별도의 구역이 마련되어 있었고 하루 종일 이 제품들이 포장되어 나가고 있었어요. 창고 관리자는 한국 라면이 전체 주문량의 15%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한국 라면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매운 라면 챌린지 영상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럴되면서
온라인 주문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디지털 혁명이 대도시를 넘어 작은 도시와 시골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도 남부의 작은 도시 코임바토레에서도 한국 라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ITC 푸즈의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퀵커머스가 지리적 제약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제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한국 라면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전통적인 유통 채널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상점들도 온라인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더 빠른 배달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디지털 혁명은 한국 식품의 인도 진출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물리적 유통망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어디든 닿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변화가 가져올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디지털 혁명이 인도 식문화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